추운 겨울 아침, 배고픈 소녀가 대기업의 접수처에 수줍게 들어갔다. 냉정하기로 유명한 사업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수년 후, 회사가 무너지는 가운데 그녀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로 돌아왔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다. 특히 여의도 금융께서는 고층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졌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는 회색빛 도시를 하얗게 뒤덮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 몸을 숨긴 채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다. 정항그룹 본사 60층 사무실에서 정석호 회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30년 동안 기업을 일으키며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창업 초기부터 오로지 성공만을 목표로 달려온 그는 한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를 일구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차가운 비즈니스맨이라는 평판도 함께 얻었다. 회장님, 오늘 오전 미팅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와 말했다. 고맙네. 잠시 후에 검토하겠어.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비서가 나간 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항그룹은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항상 선두를 달려왔지만 최근 몇 년간 새로운 경쟁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석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뛰어난 판단력을 발휘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석호는 점심 식사를 위해 로비로 내려갔다. 그때였다. 회사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작은 소녀를 저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아가씨, 여기는 회사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경비원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조금만 배가 너무 고파서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15살 정도로 보였지만 마른 체구와 지친 표정 때문에 더 어려 보였다. 낡은 겨울 코트는 그녀의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듯했다. 정석호는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30년 동안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그 순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경비원들 앞에 섰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다. 회장님, 경비원들은 놀라 허리를 숙였다. 이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서요. 지금 내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석호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배고픔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다. 내 이름이 뭐니? 정석호가 물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송혜운이라고 합니다. 혜운아, 배고프니? 혜운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작게 끄덕였다. 정석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경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소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저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식당으로.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정석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따뜻했다. 정항그룹 본사 58층에는 직원들을 위한 고급 구내식당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보통 임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정석호가 어린 소녀를 데리고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회장님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창가의 특별석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정석호는 메뉴판을 건네받았지만 곧바로 지배인에게 돌려주었다. 오늘의 특선 요리로 준비해주게. 그리고 그는 혜운을 바라보았다. 디저트도 함께. 혜운은 넓은 식당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된 듯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정말 멋져요. 처음 와 보는 곳이니? 정석호가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요즘 어머니가 아파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석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30년 전 자신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음식이 나왔다. 혜운의 앞에는 그녀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고급 요리가 차려졌다. 소갈비찜, 전복죽,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맛있게 먹어. 정석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혜운은 천천히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이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정석호는 식사는 거의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혜운이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 먹었니? 정석호가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조금 생기가 돌아온 듯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정석호가 물었다. 네, 강남중학교 2학년이에요. 하지만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요즘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정석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까지 마치자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혜운에게 건넸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거라. 내 비서가 받을 거야. 혜운은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가끔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정석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먹은 것처럼 네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란다. 혜운은 명함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들은 로비로 내려갔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심해서 가거라. 정석호가 말했다. 혜운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눈 내리는 거리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정석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의 만남은 그저 잠시 동안의 일탈, 30년 기업 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10년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정석호는 가끔씩 송혜운이라는 소녀를 떠올렸다. 특히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정한그룹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정석호의 결단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회장님, 신제품 출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달 15일로요. 김 부사장이 회의실에서 보고했다.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케팅 전략은 모든 주요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좋습니다. 사전 예약만 50만 대를 넘어섰어요. 좋아. 생산 라인에 차질은 없나? 네, 모두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정석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한그룹의 새로운 스마트폰 시리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여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꿈꿔온 기술 혁신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석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봄이 와서 여의도 공원의 벚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10년 전 그가 회사를 창립했을 때만 해도 이 자리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뿐이었다. 이제는 6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되어 서울 스카이라인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회장님, 이번 주말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말해보게. 토요일 오전에 경제인연합회 모임이 있고 오후에는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비어 있습니다. 정석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조차 온전히 쉴 수 없는 일정이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이러했다. 일과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다. 그 결과 정한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항상 뒷전이었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아들 정민우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명절에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정석호는 가끔 자신의 삶이 너무 공허하다고 느꼈지만 그런 생각은 항상 일에 묻혀 사라졌다. 그날 저녁
정석호는 드물게 일찍 퇴근하여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윤재호와의 저녁 약속이 있었다. 석호야, 요즘 너무 바빠 보이는구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윤재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괜찮아, 항상 그래왔잖아. 정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래도 좀 쉬어야지. 나이도 있고 참. 들었어? 이진기 회장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대. 진기가? 왜? 아직 젊은데. 건강 문제라더군.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이라고 하더라. 평소에 일만 했거든. 가족들이 결국 은퇴를 권했다고 해. 정석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진기는 그와 동갑내기로 함께 사업을 시작한 친구였다. 그도 정석호처럼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은퇴한다는 소식은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윤재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너도 가끔은 미래를 생각해봐. 정항그룹이 없는 정석호의 모습 말이야. 정석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게 정항그룹은 그냥 회사가 아니야. 내 인생 그 자체지. 회사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석호는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회사 창립 초기의 모습들, 아내와 아들과 함께한 몇 안 되는 가족 사진들. 그는 문득 송혜운이라는 소녀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명함으로 연락은 해왔을까? 다음 날 아침 정석호는 비서에게 물었다. 몇 년 전에 내 명함을 건넸던 소녀가 있었는데 혹시 연락이 온 적 있나? 비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가 다시 찾아왔다. 송혜운이라는 학생이 약 5년 전에 한 번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장학금 관련 상담을 요청했었고 인사팀에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랬군. 정석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고맙네. 정석호는 그 소녀의 일이 잘 해결되었기를 바랐다. 어쩌면 그 작은 도움이 그녀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곧 현실로 돌아와 다시 일에 몰두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정항그룹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석호의 사업 수완과 선견 지명은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고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기술 산업의 특성상 변화는 항상 빠르게 찾아왔다. 정한그룹이 안주하고 있는 사이 새로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다. 회장님, 지난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15% 하락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석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했다. 원인 분석은 새로운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전략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저희의 신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정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시장의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랐고 정항그룹의 대응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다. 전략회의를 소집하게. 모든 임원들이 참석해야 해.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그날 밤 정석호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회사의 미래를 고민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정항그룹은 그의 전부였다. 그 회사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그의 인생이 흔들린다는 의미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회장님, 내일 일정을 확인해 드리려고요. 말해보게.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있고 오후 2시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특별 간견 요청이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로요.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정에 넣어두게. 비서가 나간 후 정석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는 항상 그래왔듯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운명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의 이름은 송혜운이었다. 10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 높아졌고 기술은 더 발전했다. 그러나 정항그룹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한때 한국 IT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기업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정석호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재무이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마쳤다. 결론적으로 이대로 가면 6개월 내에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사업부의 연속적인 실패와 신제품 개발 지연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패여 있었다. 70세가 된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예전의 날카로운 기세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이사회의 반응은 어떤가? 정석호가 물었다. 김 부사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장님의 결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인 미국 투자사에서는 경영진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석호는 눈을 감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가 이제는 그의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10년 전만 해도 정항그룹은 세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보수적인 경영 방식은 젊은 인재들을 유출시켰다. 모두 나가보게. 정석호가 조용히 말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정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 전화 너머로 아들 정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무슨 일이냐? 정석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이번 주말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석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회사 일로?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요? 통화를 마친 후 정석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달리 따뜻한 성격을 가진 그는 정항그룹을 물려받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민우가 회사를 구할 수 있을지도. 정석호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곧 고개를 저었다. 아들에게 무너져가는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싶었다. 다음 날 정석호는 오랜만에 회사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 현장의 분위기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각 부서를 방문하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의 대화가 멈추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실망을 읽을 수 있었다. 연구개발부에 도착했을 때 정석호는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회장의 존재도 모른 채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용자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젊은 여성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여전히 구식 방식에 매달려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스타트업들에게도 밀릴 거예요. 다른 연구원이 답했다. 정석호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연구원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석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괜찮습니다. 솔직한 의견이 필요해요. 계속해보세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하던 여성 연구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정한그룹이 가진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다 보니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이름이 박소연입니다. 회장님, 박소연 연구원 당신의 의견을 더 듣고 싶군요. 내일 아침 나를 만나러 오세요. 정석호가 떠난 후 연구개발부는 술렁였다. 박소연은 동료들의 부러움과 걱정이 섞인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정한그룹에 입사한 지 3년 된 유능한 인공지능 전문가였지만 회사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정석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정석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앉으세요, 박 연구원. 어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박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한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 새로운 기술, 트렌드,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정석호는 말없이 경청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사용자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 전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요. 정석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박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정한그룹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의 그 도전 정신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호의 눈이 커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박 연구원, 당신의 솔직함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아요. 특히 이 나이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당신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찾아오세요. 박소연은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정석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소연의 말이 맞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안전한 길만을 걸어왔다. 한때 그도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정석호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여 한강변을 걸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바쳐 일구어낸 회사가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막을 힘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미국 투자사 대표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내일 아침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정석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네, 준비해주게.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어떤 결단이 정한그룹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 민우였다. 아버지,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정한그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석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누구지?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녀? 네, 이름은 송혜운이라고 합니다. 정석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깊은 충격에 빠졌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배고픈 소녀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소녀가 지금 그의 회사를 구하러 온다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내일 공항으로 마중 나가마. 정석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다. 10년 전의 작은 친절이 이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다. 정석호는 VIP 대기실에 앉아 아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송혜운이라는 이름은 10년 동안 그의 기억 속에 묻혀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그의 인생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정민우의 목소리에 정석호는 고개를 들었다. 민우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한 여성이 따라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송혜운 컨설턴트입니다. 민우가 말했다. 송혜운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석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앞에 선 여성은 10년 전 그가 만났던 배고픈 소녀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특별한 의지와 결단력이 여전히 그녀의 눈에 깃들어 있었다. 그래, 반갑네. 정석호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했나? 해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추운 겨울날 정한그룹 본사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날의 친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나는군. 그런데 이제는 컨설턴트가 되었나?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에는 독립하여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가 끼어들었다. 혜운 씨는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회생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 실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석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렇군.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 네, 민우 씨를 통해 정한그룹의 현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저는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군. 정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더 자세한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지. 그들은 공항을 나와 정석호의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우는 미국에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혜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석호는 가끔씩 백미러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는지 궁금했다. 여의도에 도착하자 정석호는 혜운을 바로 회의실로 안내했다. 주요 임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송혜운 컨설턴트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경영 자문을 맡아줄 예정입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젊은 여성 컨설턴트가 그들의 회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는 듯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신데요? 김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송 컨설턴트는 하버드 MBA 출신이며 글로벌 기업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내 아들 민우가 직접 추천했고 나도 그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여우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정한그룹이 가진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으로서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임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혜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곧 정한그룹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정한그룹의 주요 문제는 기술 혁신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직 구조가 너무 수직적이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위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운의 프레젠테이션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던 임원들도 점차 그녀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했고 해결책은 실현 가능해 보였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단계는 조직 구조의 재편입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R&D 투자의 방향 전환입니다. 현재의 제품군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혜우는 화면을 전환하여 하나의 프로젝트 계획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커넥티드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정석호는 그 설명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어제 박소연 연구원이 제안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정한그룹의 모든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정한그룹은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나서 김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송 컨설턴트님.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우리 회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전환하여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한그룹의 자산을 재구성하고 불필요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며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계획이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투자자들과의 협상 방안도 제시했다. 이 계획을 실행하면 6개월 내에 회사의 재정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며 회의실을 나갔다. 정석호, 민우, 그리고 해운만이 남았다.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어. 정석호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자네가 제안한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는 우리 연구개발팀의 박소연 연구원이 어제 나에게 제안한 것과 매우 유사해. 혹시 그녀와 접촉한 적이 있나? 해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박소연 연구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정한그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녀의 연구 내용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정말 뛰어난 인재예요. 정석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네가 우리 회사 내부 인물들과 이미 접촉했다고? 네.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소연 연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혜운 씨의 방식이 그래요, 아버지.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 자네는 내 예상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 해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석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에게 이 기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회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정석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다. 자네가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놀랍군.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해운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혼빛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좋아, 송 컨설턴트. 자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저항이 있을 테니까. 해운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한그룹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회장님의 리더십도요. 정석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지. 송혜운 컨설턴트 자네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크군. 해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와 해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만남이 정한그룹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느꼈다. 송혜운이 정한그룹에 합류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존재는 회사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녀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한 가지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이었다. 해운은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의 모든 부서를 분석하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정석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운이 제출한 첫 번째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한그룹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100페이지 분량의 문서였다. 정석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보고서에 빠져 있었다. 회장님, 송혜운 컨설턴트가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다. 들어오라고 하게 혜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보고서는 검토하셨나요?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읽어봤네. 매우 철저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이야. 자네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어. 해우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도전이 될 거예요. 동의하네. 그래서 자네를 불렀어. 이 보고서에 담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싶어. 자네가 직접 리더를 맡아주게. 해운의 눈이 커졌다. 팀 리더요? 하지만 저는 외부 컨설턴트인데 더 이상은 아니야. 오늘부터 자네는 정한그룹의 특별전략본부장이야. 이사회에 승인도 받았어. 해운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자네가 왜 이렇게까지 정한그룹을 돕고 싶어 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과거의 고마움 때문일까? 해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해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제가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중병으로 입원해 계셨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저희를 외면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가는 대신 거리로 나왔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요. 해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여러 사무실 건물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저를 쫓아냈어요. 그러다 정한그룹 본사에 들어갔고 회장님을 만났죠. 회장님은 저를 쫓아내는 대신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명함을 주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죠. 정석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후 저는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그 명함으로 연락해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회장님의 비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답장이 왔어요. 정한그룹의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고요. 해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덕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도 장학금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었죠. 정석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네가 우리 회사의 장학생이었다고? 나는 그걸 몰랐네. 해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건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수백 명의 장학생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했죠. 졸업 후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특히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회생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해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석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개월 전 저는 우연히 정한그룹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라고요. 정석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놀라운 이야기군. 자네의 성공이 자랑스럽네. 해우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만약 그날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정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자네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야. 나는 그저 작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 작은 기회가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해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정한그룹을 꼭 살리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은인에 대한 보답이에요. 정석호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해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해운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10년 전 회장님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날 쓴 편지예요.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직접 드리지 못했고
비서에게 맡겼어요. 아마 회장님께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석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위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정석호 회장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정석호 회장님, 오늘 저에게 밥을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제가 크면 꼭 회장님처럼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회장님의 회사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송혜운 올림. 정석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혜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서 회장님. 혜운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석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혜운을 향해 돌아섰다. 자네는 약속을 지켰군.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한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자네를 믿겠네. 자네가 필요한 모든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겠어. 정한그룹을 새롭게 만들어 보게. 그날 저녁, 정석호는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했다. 그는 혜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했다. 10년 전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석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혜운이 사용할 새 사무실로 향했다. 혜운은 이미 와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찍 왔나? 정석호가 물었다.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오늘 특별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석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명단을 보았다. 이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네, 모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들이에요. 특히 박소연 연구원은 핵심 멤버가 될 거예요. 그녀의 기술적 통찰력은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에 필수적이니까요.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자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혜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잘 지내세요. 몇 년 전에 완쾌되셨어요. 지금은 강원도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고 계세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행이군. 언젠가 자네 어머니도 만나보고 싶네. 정말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어머니는 항상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날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석호는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보다 그날의 작은 친절이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혜운 씨,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정한그룹을 만들어 갈 거야. 자네와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네. 혜운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함께 정한그룹의 새 역사를 써나가요.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밝은 미래의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한그룹 본사 건물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다. 송혜운이 특별전략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임원들과 직원들이 의구심을 품었지만 혜운의 리더십과 비전은 점차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58층에 위치한 혁신센터는 정한그룹의 새로운 심장부가 되었다. 혜운은 회사의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를 과감히 타파하고 이곳에 다양한 부서의 인재들을 모았다. 연구원, 마케팅 전문가,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송 본부장님, 새로운 UI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가 혜운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혜운은 화면을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훌륭해요. 사용자 테스트는 어땠나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층 사용자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어요. 좋아요. 이 디자인으로 확정하죠. 개발팀에 바로 전달해 주세요. 혜운은 혁신센터를 둘러보았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각자의 부서에서 단절된 채 일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조직 문화의 혁신이었다. 혜운 씨, 정석호가 혁신센터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혜운이 반갑게 맞이했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군. 마치 스타트업 같아. 정석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게 제가 의도한 바예요. 대기업의 안정성과 스타트업의 창의성을 결합하는 거죠.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주가가 3개월 만에 15% 상승했어. 혜운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지. 이사회도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네의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크다네. 혜운은 정석호를 프로젝트 룸으로 안내했다. 벽면에는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기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이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가정, 직장, 이동수단 등 모든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석호가 물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박소연 연구원이 이끄는 인공지능팀이 핵심 알고리즘 개발을 거의 완료했고 하드웨어 팀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어요. 혜운은 유리 케이스에 전시된 작은 기기를 가리켰다. 이게 커넥티드 라이프의 핵심 디바이스예요. 우리는 이것을 라이프 허브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석호는 관심 있게 그것을 살펴보았다. 세련된 디자인의 작은 기기였다.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 이 기기 하나로 모든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리모컨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선호도를 학습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인공지능 비서예요. 정석호는 감탄했다. 놀라운데 출시 일정은 6개월 내에 첫 번째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베타 테스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석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오랜만에 그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자네와 팀원들이 해낸 일에 정말 감사하네. 이제 정항그룹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날 오후 혜운은 특별 태스크포스 팀과 회의를 진행했다. 팀은 다양한 부서에서 선발된 15명의 인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핵심 멤버는 박소연 연구원이었다. 소연 씨, 인공지능 알고리즘 최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운이 물었다. 박소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 95%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훌륭해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혜운이 마케팅 담당자에게 물었다. 저희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체험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커넥티드 라이프 존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혜운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접근법이에요. 이 제품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혜운은 잠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혼빛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각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배고프고 절망적이었던 그날 정석호가 보여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제 그녀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얻었다. 정항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정민우의 목소리에 혜운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민우 씨, 안녕하세요. 혜운이 미소를 지었다. 정민우는 혜운에게 커피를 건넸다. 쉬지 않고 일하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끔은 휴식도 필요하다고요. 혜운은 감사하게 커피를 받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도 잠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아버지도 그런 점에서는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죠. 항상 일만 하시다가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정한그룹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치셨어요. 가족, 친구, 인생의 소소한 기쁨들. 민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혜운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석호와 닮았지만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 민우 씨는 아버님과 많이 다르네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도요. 아버지는 위대한 사업가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거군요. 네, 제 길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이 회사를 돕고 싶어서요. 해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특히 해외 투자자들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셨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혜운 씨는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은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혜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물론 그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정항그룹이 가진 잠재력을 믿어요. 이 회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민우는 혜운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혜운 씨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에서 열정을 봤어요.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단지 주변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혜운 씨가 그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전화벨 소리로 중단되었다. 혜운의 전화였다. 네, 박 연구원. 무슨 일이에요? 혜운이 전화를 받았다. 정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혜운은 흥분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민우 씨, 큰일이 생겼어요. 인공지능팀이 중요한 돌파구를 찾았대요. 지금 바로 랩으로 가봐야 해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같이 가요. 그들은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다. 박소연과 그녀의 팀은 흥분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본부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박소연이 외쳤다. 감정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98%까지 높였어요. 이건 업계 최초예요. 혜우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우리가 개발한 딥러닝 모델이 마침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라이프 허브는 사용자의 표정, 목소리, 행동 패턴을 분석해 감정 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혜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이건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민우도 감탄했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항그룹은 다시 한번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진정한 감성 인공지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날 밤 혜우는 정석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정석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이 번졌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 정석호가 말했다. 자네와 팀이 해낸 일이 자랑스럽네. 혜우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덕분입니다. 회장님께서 우리를 믿고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정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혜운 씨, 자네는 정항그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리고 내게도. 혜운은 정석호의 말에 감동했다. 회장님, 알고 있나? 자네가 온 이후로 나는 처음으로 이 회사가 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었지. 혜운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신가요? 정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우리의 성공에 집중하세. 자네의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말이야.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정항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6개월 후 정항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다. 커넥티드 라이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인 라이프 허브가 출시되자마자 시장을 강타했다. 기술 매체들은 이 제품을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기기라고 극찬했다. 출시 첫 주 만에 예약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 정항그룹 본사 로비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로 북적였다. 오늘은 커넥티드 라이프 생태계의 두 번째 제품군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고 모든 이들의 눈은 무대를 향해 있었다. 정석호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교차했다. 불과 1년 전 그는 회사의 파산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한그룹은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기업으로 부상했다. 회장님, 곧 시작합니다. 비서가 알려주었다.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발표는 송혜운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한그룹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 있었다. 무대의 조명이 밝아지고 혜운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세련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한그룹의 전략본부장 송혜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오늘 저희는 커넥티드 라이프 생태계의 새로운 멤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혜운은 라이프 허브의 성공을 간략히 소개한 후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건강관리부터 가정자동화, 개인 학습까지 사용자의 일상 모든 영역을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이었다. 모든 제품은 사용자의 감정과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공감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혜운의 프레젠테이션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개발 과정에 참여한 스토리를 공유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석호는 그녀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알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혜운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석호는 혜운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정민우와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 정말 훌륭했어, 혜운 씨. 정석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정한그룹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었네. 혜운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박소연 연구원과 그녀의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 그들도 큰 공을 세웠지. 하지만 모든 것을 이끌어낸 건 자네였어. 자네의 비전과 리더십이 정한그룹을 변화시켰어. 임원들이 모두 동의하며 박수를 쳤다. 혜운은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정석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해. 모두 앉아주게. 정석호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혜운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정석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오늘부로 정한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라 입을 벌렸다. 혜운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김 부사장이 놀라서 물었다. 정석호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한 지 40년이 넘었네. 그동안 정한그룹은 내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친절이 가져올 수 있는 큰 변화에 대해서. 그의 시선이 혜운에게 향했다. 송혜운 본부장, 자네가 이 회사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이상의 것이었어. 자네는 정한그룹의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었어. 그리고 내게도. 혜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그래서 나는 자네를 정한그룹의 새로운 CEO로 임명하고자 해.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석호와 혜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혜운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정석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결정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석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자네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 자네는 이미 이 회사를 구했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어. 이사회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네. 민우가 앞으로 나와 혜운의 손을 잡았다. 혜운 씨, 저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무도 당신보다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혜운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감동, 그리고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저는 최선을 다해 정한그룹을 이끌겠습니다. 정석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자네가 회장이야. 나는 자문 역할로 물러나 자네를 지원하겠네.
해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를 회장으로요만 그래. 자네는 이제 정한그룹의 새로운 회장이야. 축하하네, 송해운 회장.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해우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석회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정석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게. 이제 그건 자네의 호칭이야. 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모든 임원들이 나간 후 해운과 정석호 그리고 민우만 남았다. 정말 갑작스러운 결정이셨어요. 해운이 말했다. 정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갑작스럽지 않아. 사실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지. 자네가 회사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보고 나는 내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정 회장님은 아직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회사에는 여전히 필요하십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자문 역할로 남는 거야.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결정은 자네가 내리게 될 거야.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정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그동안 놓친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고 싶어.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어쩌면 봉사활동도 해볼까 해. 해우는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계획이세요. 그리고 정석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자네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자네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키우신 분이니까. 해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 주말에 강원도로 모시고 갈게요.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해운 회장,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정한그룹이 이룬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소외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해운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이미 커넥티드 라이프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예요. 정석호의 눈이 빛났다. 역시 자네답군. 내가 평생 추구했던 비즈니스적 성공과 자네가 가진 인간적 따뜻함이 결합된다면 정한그룹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기업이 될 거야. 그게 제 목표입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민우도 동의했다. 저도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철학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정한그룹의 미래에 기여하게 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정한그룹은 공식적으로 송해운의 회장 취임을 발표했다. 뉴스는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의 리더십이 70대 창업주에서 30대 여성 CEO로 바뀐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취임식 날 정한그룹 본사 대강당은 국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다. 해우는 단상에 올라 첫 공식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저에게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한그룹은 지난 40년 동안 정석호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정석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는 10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 정 회장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나눔의 힘입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있게 이어졌다. 앞으로 정한그룹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성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정석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큰 박수를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해우는 정석호와 함께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제 정말 회장이 되었네.
정석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해운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 정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정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한 일은 작은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자네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지.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정석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자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야. 자네는 비즈니스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리더니까. 해운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석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항상 정 회장님의 조언과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걱정 마. 내가 항상 자네 곁에서 지원하마. 하지만 이제 정한그룹은 자네의 것이야. 자네만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서울의 빌딩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석호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가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해운은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았다. 그날의